네, 저희 이번 시간에는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넘파이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요. 넘파이가 리스트랑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위주로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이나 오후에는 판다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파이에 대해서 먼저 다루기 전에 저희가 리스트를 먼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이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고 리스트의 특징들 좀 나열을 해보도록 할까요? 리스트의 특징들을 좀 나열을 해보면 리스트란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었죠. 숫자들을 여러 개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문자열들을 여러 개를 저장할 수도 있고 불리언 값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타입의 값들을 하나의 변수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을 리스트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리스트는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값들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었죠. 인덱스를 기반으로 값들을 저장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뭐냐면 인덱싱 그리고 슬라이싱이 있었죠. 다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네, 인덱싱은 인덱스를 가지고서 원하는 위치에 있는 값 하나를 참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인덱싱. 슬라이싱은 어떤 시작 값의 범위부터 끝나는 값의 범위까지 그 범위 안에 있는 값들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슬라이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인덱스에서는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술 연산은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더하기하고 곱하기밖에 없었죠. 리스트와 리스트를 더하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리스트에다가 곱하기 정수를 곱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또는 왼쪽하고 오른쪽은 바뀌어도 상관없죠. 정수 곱하기 리스트 이렇게 하셔도 돼요. 더하기 왼쪽과 오른쪽의 p 연산자가 전부 다 리스트인 경우 곱하기의 p 연산자 둘 중에 하나는 리스트, 나머지 하나는 정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리스트가 먼저 나오고 인트가 나중에 나오든 인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리스트가 나오든 상관은 없고요. 이 두 가지 연산만 가능했었죠. 첫 번째 연산은 두 개의 리스트를 이어 붙여주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곱해지는 정수의 숫자만큼 리스트의 원소들이 반복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산술 연산, 예를 들면 빼기나 나누기와 같은 그런 연산들은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간단하게 요 내용들 간단하게 코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넘버 리스트 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 2, 3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넘버 리스트 2번이라고 할게요. 10, 20, 30 이렇게 할까요? 네, 두 개가 있습니다. 프린트는 안 해봐도 되겠죠? 그냥 요 그대로 출력이 될 거기 때문에 프린트는 그게 크게 필요는 없을 거고요. 인덱싱을 먼저 보면 인덱싱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를. 넘버 리스트 1번에서 첫 번째 원소를 선택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넘 리스트 1번에서 첫 번째 원소 선택해 주세요. 이게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를 참조하는 방법이죠. 인덱스 0번이라고 쓰시면 돼요. 인덱스 0번. 만약에 넘 리스트 1번에서
마지막 원소를 참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스트의 마지막 원소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순서대로 0, 1, 2 하고서 2라고 쓰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 방법은 여기가 10개짜리면 여기가 9가 돼야 되고 100개짜리면 99가 돼야 되죠. 근데 개수가 몇 개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음수 인덱스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출력된 거는 인덱스 0번 위치에 있는 녀석이니까 숫자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력되는 거는 끝에서 첫 번째를 의미하는 거니까 끝에서 첫 번째 이렇게 해서 한 개를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싱에 대한 예를 좀 볼까요?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거는 부분 집합 찾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슬라이싱을 해볼까요? 앞에서 두 가지로 다 해보죠. 두 가지로 다 해보는데 앞에서 두 개라고만 할게요. 앞에서 두 개. 어떤 식으로 프린트하면 될까요? 앞에서 두 개, 그러면 시작 인덱스 0 생략하고 두 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리스트에서 마지막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지막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끝날 때 끝나는 인덱스 생략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는 리스트에서 마지막 두 개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 찾기가 되는 겁니다. 네, 원하는 결과 나왔죠? 앞에서 두 개 선택하면 1, 2, 뒤에서 두 개 선택하면 2, 3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하고 곱하기만 우리가 보면은요. num list 1번 더하기 num list 2번이라고 하면 더하기의 결과는 1, 2, 3, 10, 20, 3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리스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하나의 리스트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1, 2, 3과 10, 20, 30이 합쳐져서 이렇게 하나의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거 메서드로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어떤 기능하고 똑같냐? 어떤 메서드랑 똑같을까요? append? append와 extend 차이점 말씀드렸었죠. 네. extend 쓰는 거랑 같은 겁니다. 네. 더하기 연산자는 extend라고 하는 메서드 사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append 쓰면 어떻게 돼요? append를 쓰면 1, 2, 3 다음에 10, 20, 3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10, 20, 30이라고 하는 리스트 자체가 하나의 원소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얘랑 다릅니다. 그죠? 여기는 원소의 개수가 6개. 여기는 원소의 개수가 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원소가 리스트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요 1차원 리스트를 포함하는 또 다른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xtend와 append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extend가 더하기 역할이고요. append는 아까와 같은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셔도 되죠. num list. 이거는 뭐예요? num list가 가지고 있는 게 1, 2, 3이었고요. 그 1, 2, 3을 몇 번 반복해라? 3번 반복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2, 3, 1, 2, 3, 1, 2, 3.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들이 그 인덱싱, 슬라이싱,
그다음에 산술연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더하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곱하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 num 리스트 1번과 num 리스트 2번의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의 덧셈으로 만들어진 리스트.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거죠. 넘버 리스트가 1, 2, 3을 가지고 있었고, 그죠? 1, 2, 3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넘버 리스트 2번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10, 20, 30을 가지고 있었어요. 10, 20, 30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결과를 원하는 거냐면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를 더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0번이면 0번끼리 11, 2번 인덱스 0번 원소들끼리, 그 다음에 인덱스 1번 원소들끼리, 그 다음에 인덱스 2번 원소들끼리의 덧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결과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코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넘버 리스트 1번의 모든 원소의 각각의 원소의 3을 곱한 값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냐면 3 곱하기 1 해서 3, 그 다음 3 곱하기 2 해서 6, 마지막으로 3 곱하기 3 해서 9,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첫 번째 문제는 요게 답으로 나오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요게 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하는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반복문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반복문 이용하시면 될 거고, 뭐 조금 더 쉽게 하고자 한다면, 간단하게 하고자 한다면 리스트 컴프레hen션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네, 잘 되시나요? 리스트 컴프레hen션으로 하는 거를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포문으로 할까요? 둘 다 같기는 합니다.
우리가 for문을 이용을 하실 때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돼요. 우선 뭐 변수 비어있는 배열을 하나 만드시는 거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해볼게요. 비어있는 배열을 만든 다음에 이 비어있는 배열에 어떤 식으로 어펜드를 해 나가시냐면 첫 번째 원소와 첫 번째 원소를 꺼내서 덧셈한 결과를 여기다 어펜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와 두 번째 원소를 꺼낸 결과의 덧셈을 또 어펜드, 세 번째 원소와 세 번째 원소를 꺼내서 덧셈을 하고 그 결과를 또 여기다 어펜드. 이런 과정을 반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덧셈의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비어있는 리스트 먼저 만들어 주고요. 반복을 합니다. 원소를 두 개를 꺼내요. 앞에서 하나 꺼내, 앞에서 원소 하나, 뒤에서 원소 하나. for in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때 x는 어디에서 꺼낼 거냐면 리스트 1번에서 꺼낼 거고요. y는 리스트 2번에서 꺼낼 거예요. 이처럼 두 개의 리스트에서 동시에 하나씩 뽑을 때 사용하는 메서드가 지퍼였어. 집이었었죠. 집. 그래서 num 리스트 1번, num 리스트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드가 첫 번째 배열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두 번째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를,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를 동시에 꺼내주는 거죠. 집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두 번째 원소를 꺼내주고요. 세 번째 원소를 꺼내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제 됐죠? 우리가 할 일은 플러스에다가 어펜드를 하는 것만 남은 건데 무엇을 어펜드 해주시면 되냐면 x 더하기 y를 어펜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11, 22, 3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그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하셔도 돼요.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리스트에는 x 더하기 y를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러면 변수 x와 변수 y가 어디에 있는 거냐를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변수 x와 변수 y는 집 num 리스트 1번, num 리스트 2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num 리스트 1번과 num 리스트 2번에서 x, y를 하나씩 동일한 위치에서 같은 위치에서 하나씩 꺼내서 그 결과를 더해준 값들을 어펜드 하겠다. 이러면 똑같은 결과예요. 그죠? 물론 여기서는 변수를 선언하지 않았으니까 저장을 안 한 거예요. 여기서는 변수에 저장하고 변수에 저장한 거를 출력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단순히 그 결과만 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네, 밑에 있는 거는 바로 리스트 컴프레hension 그냥 바로 할게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어펜드 하시면 되냐면 3 곱하기 x를 어펜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x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in number 리스트 1번에 있으면 되는 거죠. 369가 나왔죠. 그죠? 네. 리스트 1번에서 첫 번째 원소 꺼내서 거기다 곱하기 3 한 거를 어펜드.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역시 마찬가지로 곱하기 3 한 결과를 어펜드. 마지막 원소 꺼내서 곱하기 3을 한 결과를 어펜드. 이렇게 순서대로 어펜드를 하면 3개 원소가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넘파이를 배열 리스트를 간단하게 우리가 복습을 해봤고요.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계산들. 두 개의 리스트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인덱스들끼리 혹은 각각의 원소들의 똑같은 값을 뭐 더하거나 빼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을 때 파이썬의 리스트는 우리가 직접 반복문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직접 반복문을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numpy의 리스트를 이용하시면 이런 과정들이 되게 쉽게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목차를 하나 더 넣을게요. numpy numerical python. 패키지 이름이 numerical python이라고 하는 거 줄여가지고 numpy라고 만든 겁니다. 네, numpy의 특징들 정리를 먼저 좀 해드리면요. numpy는 배열, array라고 부릅니다. array. 배열과 리스트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배열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배열을 쉽고 빠르게 연산하기 위해서 연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등 굉장히 많은 연산들이 있을 거고요. 배열을 쉽고 빠르게 연산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numpy의 특징이 뭐냐면 numpy 패키지의 대부분의 기능들, 함수, 메서드, 기능들은 반복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의미인지 코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numpy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패키지 클래스 이름은 numpy.ndArray. 이게 클래스 이름이에요. 앞에 있는 numpy는 모듈 이름이고요. 우리가 numpy는 줄여서 np로 쓰기로 했죠. numpy는 모듈 이름이고 그 모듈 안에 ndArray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파일 안에서 클래스 정의하는 방법 보셨죠? 네. 소문자로 ndArray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클래스 이름입니다. 이 클래스가 numpy의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예요. 클래스 이름이 왜 nd라고 하는 게 붙었느냐면 n-dimensional 줄여서 쓴 거예요. n차원 배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n차원 배열이다. 1차원 배열도 있고 2차원 배열도 있고 3차원 배열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위쪽에 있는 반복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요. 연관이 되는 건데 ndArray는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반복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요. 일단 어레이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어레이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어레이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레이라고 하는 의미로 ARR 1번이라고 할게요. 어레이에서 어레이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numpy.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array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array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옆에 built-in funct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는 무엇을 넣게끔 되어 있냐면 오브젝트를 넣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아규먼트들이 더 있습니다. 아규먼트들이 더 있는데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디폴트 값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디폴트 값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반드시 넘겨야 되는 아규먼트는 오브젝트만 넘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오브젝트에는 무엇을 넘기느냐?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 있죠. 파라미터의 설명에 오브젝트에는 배열과 비슷하게 생긴 객체를 넘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네. 어레이라고 하는 함수가 어레이를 만들어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어레이는 정확하게는 ND 어레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준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어레이와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을 넘겨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넘겨주면 어레이를 만들어준대요. 어레이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이 뭐냐? 배열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리스트, 튜플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어레이를 넘겨준대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1, 2, 3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일단 출력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print num array 1번 프린트문 안에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변수 이름 하나만 써주면 자동으로 출력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둘 다 똑같아요. 자, 출력된 모습을 보시고요. 리스트가 출력되는 모습과 어레이가 출력되는 모습의 다른 점 한번 찾아보세요. 네, 쉼표가 없어요. 대괄호가 있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 아규먼트, 아이템, 원소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똑같은데 원소와 원소를 구별할 때 리스트는 쉼표를 넣어서 출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 numpy 어레이는요, 쉼표를 쓰지 않고요. 여기에 그냥 공백만 넣어요. 공백만. 그러니까 원소와 원소 사이에,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에 공백만 넣어서 출력을 해줍니다. 이거는 프린트를 넣어도 마찬가지고 프린트를 넣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좀 다르죠. 두 개가 좀 다르죠. 프린트를 넣지 않았을 때는 어레이, 앞에 어레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쉼표를 넣어줘요. 이거 둘 다 볼까요? 둘 다 볼게요. 프린트문 안에 넣어주면 리스트랑 비슷한 방식으로 출력을 해주는데 차이점은 아이템과 아이템, 원소와 원소 사이 쉼표를 출력을 안 해주고요. 식으로 출력을 했을 때는 어레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안쪽을 리스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리스트와 좀 다른 점이에요. 두 개가 살짝 출력되는 모습이 달라요. 출력되는 모습이 다르고 여러분들 타입 아시죠? 타입. 타입은 무슨 클래스의 객체냐라고 하는 걸 출력해 주는 게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num array 1번이라고 하고 타입 한번 출력해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듈 이름이 numpy이고 그 다음에 ND array라고 하는 클래스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numpy 모듈에서 정의가 되어져 있는 ND array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리스트와 어레이는 일단 출력하는 모습만 보면 조금 뭔가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보이고. 자, 그럼 두 번째 어레이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numpy.array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array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에도 뭐 10, 20 똑같이 만들게요. 10, 20, 30 이렇게. 여기도 출력을 해보시면 어레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numpy 어레이에서 사칙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 ND array의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겠다는 얘기예요. 프린트문 안에서 그냥 결과 그냥 바로 출력을 할게요. num
array 1번 더하기 num array 2번. 자, 복붙할게요. 곱하기 대신에 빼기로 한번, 더하기 대신에 빼기, 곱하기 나누기. 물론 다른 연산들도 더 가능합니다. 다른 연산들도 가능한데 일단 이렇게만 먼저 좀 볼게요. 더하기가 완전히 다르죠. 리스트의 더하기와 어레이의 더하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11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거는 뭐냐면 첫 번째 그 배열이 1, 2, 3이었잖아요. 1, 2, 3. 그렇죠? 첫 번째 배열이 1, 2, 3이었고 두 번째 배열은 10, 20, 30이었단 말이에요. 1 더하기 10이니까 11이 나온 거고요. 2 더하기 20, 22, 3 더하기 30, 33이 나온 거예요. 빼기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1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9, 2 빼기 20이니까 마이너스 18, 3 빼기 30이니까 마이너스 27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곱하기는 어떻게 했어요? 곱하기도 원소들끼리 곱했죠. 1 곱하기 10, 2 곱하기 20, 3 곱하기 30. 나누기 어떻게 했어요? 나누기도 1 나누기 10, 2 나누기 20, 3 나누기 30을 계산한 거죠. 전부 다 0.1 이렇게. 자, 중요한 게 이거죠. 뭐냐면 넘파이 배열은 이런 계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먼트 와이즈 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원소들끼리 엘리먼트 와이즈 원소들끼리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원소들끼리. 연산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리스트만 가지고 이렇게 더하기를 할 때 리스트만 가지고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반복문을 써야만 됐었어요. 위쪽에 코드 볼까요? 위쪽에 코드를 보시면 더하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두 개의 리스트를 집으로 묶어준 다음에 두 개의 리스트에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을 순서대로 뽑으면서 덧셈의 결과를 어펜드,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펜드, 세 번째 또 어펜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반복문이 사용이 됐어야 됐단 말이에요. 반복문이 사용이 됐어야 됐는데 반복문의 기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계산을 한다.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계산을 한다. 이 얘기가 반복을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원소들끼리 더하고 끝났으면 두 번째 원소들끼리 더하고 끝났으면 세 번째 원소들끼리 더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반복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서 그 결과들을 주는 게 어레이예요. 넘파이어. 데이터 분석에서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연산이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이런 거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국어 점수, 영어 점수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어요. 그럼 두 개 점수 합쳐가지고 여기 합계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고 싶어요. 파생 변수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하기 한 결과를 써줘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하기 한 결과를 써줘야 된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넘파이 어레이에서 이루어지는 연산 방식이에요. 네. 우리가 파생 변수를 만들 때 일어나는 그런 방식이 바로 넘파이 배열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넘파이 배열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파이썬의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런 연산들을 그 폼은 쓰지 않고 바로 계산해 주게끔 만들어진 그런 라이브러리인 거예요. 우리가 포문을 이용해서 직접 만들 때보다 계산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동일한 동작을 하더라도 얘가 계산 속도가 더 빨라요. 폼은 이용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곱하기 여기서는 리스트와 리스트를 곱하기를 했죠. 리스트와 리스트를 곱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배열과 배열. 배열과 배열을 곱하기를 했고요. 리스트에서는 리스트와 리스트를 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배열에서는 배열과 배열을 곱하기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럼 이런 것만 가능하냐? 리스트에서처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배열 곱하기 숫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결과 볼까요? 결과 보시면 얘가 1, 2, 3이었죠. 1, 2, 3이었고요. 2 곱하기 3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3번 반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 원소들끼리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 결과가 다르죠. 연산 결과가 다릅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이 결과도 리스트에서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했었던 그런 방식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곱하기만 해주면 원소들끼리 곱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데이터 타입을 잘 보셔야 돼요. 얘가 리스트냐 어레이냐 이거를 잘 보셔야 이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를 예측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스트 써놓고서 곱하기가 이런 결과가 나오기를 예상하시면 안 돼요. 네. 이런 결과가 곱하기의 결과가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곱한 결과를 원하면 여기를 리스트로 쓰시면 안 되고 어레이로 바꿔주셔야 돼요. 어레이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어레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만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넘파이에서 문서 보시는 방법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넘파이 홈페이지 한 번만 더 찾아가 볼게요. numpy.org 일 거예요. numpy.org 도큐멘테이션 이렇게 들어갈까요? 도큐멘테이션. 그러면 여기 왼쪽에 왼쪽 상단에 뭐가 있냐면 검색어를 입력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검색하시는 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사용했었던 함수 이름이 뭐였었죠? 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함수 이름이 array이었었죠. array.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하시면 여기다 검색어로 배열이라고 array라고 입력을 했어요. 왜 이렇게 입력을 했냐면 우리가 사용할 때 사용했었던 함수 이름이 array였었으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문서를 보기 위해서 numpy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array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검색 결과가 이렇게나 많아요. 자, 이 중에서 어떤 문서를 보시면 될까요? 예요. array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 목록들을 다 보여줘요. 여기도 array, 여기도 array, 여기도 array예요. 되게 많죠. 자, 그런데 우리가 호출한 array를 보세요. 우리가 호출한 array를 보시면 numpy라고 하는 모듈 이름만 쓰고 바로 array라고 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는 것도 무엇을 보시면 되냐면 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한 게 이거거든요. 그죠? numpy라고 하는 모듈 이름에서 .array 하고서 펑션을 사용한 거예요. 펑션. 나머지는 뭐냐면 numpy에 캐릭터라고 하는 모듈 안에 서브 모듈, 작은 모듈이 또 있었는데 그 모듈에서 만들어진 array라고 하는 펑션이고 그 다음에 numpy 모듈에서 core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def
array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그 안에 만들어진 또 array라고 하는 함수다라는 뜻이에요. 아래쪽은 numpy core record가 가지고 있는 array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직접 사용하려고 하는 array라고 하는 함수가 아니고요. 다른 모듈에 들어가 있는 다른 서브 모듈에 들어가 있는 array라고 하는 함수들인 거예요. 캐릭터라고 하는 서브 모듈, def 캐릭터 array라고 하는 서브 모듈, record라고 하는 서브 모듈에 들어가 있는 함수인 거고 우리가 방금 사용한 거는 뭐냐면 얘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사용한 게 아니니까 요거는 논외로 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서를 찾아보실 때 얘를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서 찾으시는 겁니다. 사용하시는 함수 이름만 딱 보시고 검색을 해보시고 쭉 굉장히 여러 개를 보여줄 거예요. array라고 하는 걸 굉장히 여러 개를 보여줄 건데 우리가 사용한 형식을 보면 모듈 이름에서 바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건 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딱 들어가면 아까 여기서 보이는 이 파라미터 이름들은 아까 우리가 작성할 때 그 힌트로 보여줬었던 그 파라미터 이름들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설명 똑같죠. array를 create 생성한다. array랑 비슷한 녀석을 object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넘겨주면 된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걸 쭉 내려볼까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여기에는 어떤 값을 넣는다. 뭐 이런 그 값들에 대한 설명들 쭉 나와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함수들도 같이 보면 좋겠다.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볼 때 이런 함수들도 같이 보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밑에 보시면 예제들이 있는 거예요. 예제들이. 이렇게 만들면 뭐가 만들어진다?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들로 이루어진 array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면 뭐가 만들어진다? 1.0, 2.0, 3.0으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만들어진다. 이거는 2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들을 다시 원소로 갖는 배열. 그래서 2차원 배열. 이런 식으로 예제들이 쭉 있어요. 자, 어떻게 찾아가는지 아시겠죠? 그 numpy도 마찬가지고 판다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 함수 이름이 되게 여러 개의 모듈에서 똑같은 이름의 함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면 그때 어떤 문서를 보셔야 되냐면 내가 사용하는 게 무슨 모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냐 하고 모듈 이름을 보시고 해당하는 문서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직은 뭐 MA라고 하는 모듈을 써본 적이 없고 records라고 하는 모듈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numpy라고 하는 모듈에서 함수를 사용한 거랍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실 땐 얘를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array의 특징 아시겠죠? 이렇게 array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그 사칠 연산, 여러 가지 연산들이 element wise하게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네,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numpy를 정리를 끝내도록 할게요.